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핵심 종책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림 방장, 교구장 임기 만료가 이어진다는 점에서 종단 안정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해인 총림 해인사가 오는 16일 임회를 열어 차기 주지 추대권을 논의합니다. 총림 대중 간 화합 속에서 내홍이 가라앉을지 주목됩니다. 불교계 유일의 장기기증 운동단체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개묘년 새해 약속 캠페인으로 도약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불자 가수 배아현 씨가 빛골 광주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 돕기 성금 500만 원도 기탁했습니다. 조계종 국제전법단이 지도법사 스님을 중심으로 해외 포교와 국내 다문화 가정 포교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94년 조계종단 개혁 후 첫 합의추대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이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핵심 종책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조계종의 총림 방장, 교구장 임기 만료가 절반 넘게 예정돼 있다는 점에서 종단 안정의 분기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94년 이후 첫 합의추대로 총무원장이 된 진우 스님. 취임 때부터 시작한 108배가 100일을 넘겼지만 스님의 108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책이 이제 총무원장이고 종단의 이제 행정 수반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일에 있어서 풀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많은데 그것을 부처님께 불보살님께 서원하는 그런 이제 뜻을 이제 담았습니다.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협의회장 소임을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이 맡은 가운데 오는 17일 화엄사 광주 빛골 포교원에서 첫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달에는 종단 차원의 상월결사 인도 순례를 시작으로 3월 중순에는 인도 뉴델리 일대에서 한인도 수교 50주년 문화 행사를 갖습니다. 4월 중순에는 경주 남산 열왕곡 마예 부처님 바로 모시기를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며 5월 20일에는 연등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모든 걱정 근심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그러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우리 종단으로서도 우리 불교의 장자종단으로서 국민들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조계종은 다음 달 7일 80 총림 방장 선출을 위한 산중 총회를 시작으로 24개 본사 중 절반 넘게 지도자 선출 논의에 들어갑니다. 6월에는 쌍계 총림과 금종 총림 방장 임기가 만료되는 가운데 올해 주지 선출을 논의해야 하는 교구 또한 9곳에 이릅니다. 3월 수덕사, 4월 선운사, 5월 통도사, 7월 대흥사, 10월 봉선사의 주지 임기가 만료되고 월정사도 연말에 주지후보 선출 산중총회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인사 주지 현흥 스님이 이미 사퇴를 했고 용주사와 불국사 주지 또한 지난해 임기가 만료됐기에 이들 교구의 발걸음은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조계종은 94년 이후 첫 합의추대 총무원장에 이어 24개 본사 중 19곳이 무투표로 중앙종회위원을 선출했습니다. 절반 넘는 교구가 새로운 지도자 선출을 논의해야 하는 올해 종단 안정과 발전을 위한 진우 스님의 108배는 더욱 간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차기 주지 지명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는 해인 총림 해인사가 오는 16일 임회를 열어 차기 주지 추대권을 논의합니다. 해인사는 오는 16일 오후 1시 경내 관음전에서 총림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임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해인사는 이날 차기 주지로 원타 스님을 추대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해인 총림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원타 스님 주지 추대에 반대하고 있어 사찰 내홍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걸로 우려됩니다.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산 스님은 총무원에서 한번 반려가 됐던 원타 스님을 다시 주지로 추대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 사중의 뜻을 모아 해인사의 화합을 도모할 수 있는 스님이 주지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인사는 최근 현 주지 현흥 스님이 갑자기 사의를 표명한 이후 원타 스님을 차기 주지로 지명했지만 조계종 총무원이 임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반려하는 등 내홍을 빚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 부처님 바로 세우기를 위한 BBS 불교방송 등 언론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이선재 사장을 비롯한 BBS 간부들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마애불 입불의 중요성과 함께 입불 과정, 전통 불교 문화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환기시키는 일이 강조돼야 한다며 언론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선재 사장은 종단 역점 사업 천년을 세우다를 통해 우리 정신문화의 근간 불교를 더욱 널리 알려야 한다는 데 크게 공감한다며 이를 위한 방법을 찾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에 앞서 진우 스님은 BBS 불교방송은 덕문 스님이 이사장을 맡은 만큼 이제 체제를 정비해 안정적이면서도 더욱 활발하게 방송 포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이경훈 신임문화재청 차장에게 불교 전통문화재에 담긴 뜻을 국민에게 잘 전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2차장의 예방을 받고 모든 국민의 몸과 마음에는 불교적인 씨앗이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물질 문명의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이 약해졌다며 불교 문화재를 보고 느끼며 문화재에 깃든 정신이 전달되도록 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단 불교 문화재를 전승하고 또 그걸 보고 느끼면서 그 정신을 같이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좀 문화재청도 그런 좀 적극적인 어떤 그런 자세를 좀 취하면 좋겠고 그냥 뭐. 이에 이 차장은 전통 사상을 새로운 가치로 보급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 국민 삶의 수준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장은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문화재청에서 기획조정관과 문화재정책국장, 문화재활용국장을 거쳐 국립무형유산원장을 역임했습니다. 불교계 유일의 장기기증운동단체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개묘년 새해 약속 캠페인으로 도약의 원년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작년에 코로나19를 딛고 장기기증과 조혈모 세포 희망 등록 목표치를 모두 달성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귀여운 돼지 저금통과 서툴게 쓴 기부 글자가 눈에 띄는 편지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후원금을 담은 익명의 독지가들이 보낸 물품들입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코로나19와 경기 침체로 모두의 삶은 팍팍해졌지만 자신보다 더 힘든 이웃을 챙기려는 온정의 손길은 이런 모습들로 계속 이어져 왔다고 전했습니다. 조혈모 세포는 계획보다가 좀 더 많이 했고요. 그 복지관이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그런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의 연결해줘가지고 그분네들 찾아다니면서 참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불교계를 대표하는 공익법인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주요 사업이 모두 목표 이상을 달성한 만큼 기존 홍보 경로를 확장하는 방법으로 후원자와 기증자 늘리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먼저 서울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에 운영 중인 장기기증 홍보 부스를 다른 시험장에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이용자와의 접촉면 넓히기에 주력합니다.
또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작년 재단 산하 복지관 실무 직원들을 대상으로 펼쳤던 장기기증 릴레이를 올해는 복지관 이용객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도 생명나눔의 가치에 대해서 사회복지 한 중요한 파트너라고 생각해서 3년 전에 업무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역시도 우리 재단과 우리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다 같이 동반 성장하고 특히 백혈병 완화를 위해 진행하는 조혈 모세포 희망 등록 캠페인은 약속 캠페인으로 한 단계 높은 목표로 나아간다는 계획입니다. 희망 등록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환자가 발생했을 때 꼭 기증하겠다는 다짐을 담은 약속 배지를 착용해 꾸준히 되새기는 계기를 선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대상자가 나타나면은 그때는 내가 기분 좋아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뭐 별로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를 보면은 100명 중에 만약에 대상자가 나타나가지고 하겠다는 사람이 50%예요.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일으키지 않겠나. 그리고 마음에도 한 번 더 새기지 않겠나. 이외에도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산사음악회나 기부금 전달식 등도 꾸준히 진행해 생명나눔 실천본부 홍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좋은 일을 좀 하려고 그러지만 생명이라는 글자를 보면 뭐를 하고 살았는가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더 좋은 일에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이번 신년 기자회견에서 생명나눔 실천 대구 본부장으로 만경 스님을 새로 임명하면서 지역본부의 새 출발도 알렸습니다. BBS 뉴스 서희령입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불자 가수 배아현 씨가 빛골 광주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배아현 씨는 학대 피해 아동을 돕는 데 써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광주 BBS 진재훈 기자입니다. 2015년 데뷔 이후 광주에서 첫 단독 콘서트를 연 차세대 트로트 신의 배아현. 콘서트에 앞서 광주 소원정사주지 도계스님과 자비신행회가 펼치고 있는 학대 피해 아동 돕기 프로젝트 취지에 공감해 500만 원의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아이들 하면요 항상 좋게 행복하게 커야 하는 시절이어야만 하는데 그 좋은 시절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상처를 조금이나마 조금 이렇게 후원으로 인해서 조금 위로를 하고 도계스님은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해 성금을 기부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전달식은 불자 가수 배아현 가수가 처음으로 이 광주에 와서 맞이하는 단독 콘서트 자리에 그 전에 이제 스님이 몇 번 인연이 있어서 만나서 어린이들 어렵고 힘든 어린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굉장히 마음을 아파하더라고요. 학대 피해 아동을 돕는 안아줄게 도담도담은 스님이 지난해 3월부터 자비신행회와 함께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광주 지역 10곳의 피해 아동 보호시설과 연계해 도움이 시급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계스님은 지금까지 35명의 아동들에게 1,000만 원 상당을 후원했습니다. 가수 배아현은 성금 전달 후 지역 불자와 광주 팬들에게 사인해준 뒤 무대에 올랐습니다. 리틀 주염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특유의 간드러지는 음색과 기교로 관객들을 사로잡으면서 2시간 동안 열광의 무대를 펼쳤습니다. 배아현은 데뷔곡인 백년초를 비롯해 2집 타이틀곡 배 띄어라와 댄스풍의 후속곡인 선비선비 좋아 마세요 트로트 메들리를 열창하며 광주 팬들에게 화답했습니다. 2년 전 한 방송사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 출연해 탑5에 들면서 실력을 인정받은 배아현은 트롯밥이라는 애칭에 걸맞게 뛰어난 가창력과 미모로 콘서트 내내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BBS 불교방송 라디오 김소유의 108가요에 이어 최근에는 광주 BBS 장수현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행복한 음악여행에 출연해
재치 있는 입담과 솔직한 매력을 과시해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불교계 장기 기중운동 단체인 생명나눔실천본부 홍보대사로 활동 중인 배아연은 불교와의 각별한 인연도 전했습니다. 제가 완전 갓난아기 때 이제 등에 포대기로 업고 이제 저희 남양주에 있는 불암사를 다니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뭐 부처님 오신 날 하면 제가 이제 어린이가 되어서 커서 이제 가서 연꽃도 만들고 그리고 많은 또 다양한 체험들을 하면서 그 산사에서 굉장히 어렸을 때 뛰어놀았던 동생이랑 같이 막 뛰어놀았거든요. 그랬던 기억들이 많아요. 새해 벽두부터 학대 피해 아동을 돕기 위해 보시행에 나선 배아연. 빛골 광주에서 자신의 첫 단독 콘서트를 성공리에 마치며 트로트 신에다운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불자 가수로서 포교를 열심히 할 테니까요. 불자 가수 배아연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BBS 뉴스 진재훈입니다. 조계종 국제전법단이 지도법사 스님을 중심으로 해외 포교와 국내 다문화 가정 포교 역량을 결집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제전법단은 어제 서울전법회관에서 신년 할애를 겸한 지도법사 간담회를 갖고 새해 주요 활동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국제전법단은 올해 부처님 오신 날 봉축 전통문화마당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국내 이주민과 다문화 가정 포교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국불교 세계화를 열었던 숭산 스님의 미주전법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에도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국제전법단장 정범 스님은 인사말에서 종단은 국제전법단과 총무원 사회부 국제팀, 해외특별교구 등 해외 포교 활성화를 위한 조직과 체계가 구축돼 있다며 이제 지도법사 스님들을 중심으로 그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계종 총본산 서울조계사 신임 신도회장에 이승현 부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조계사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승현 회장 취임식을 겸한 27대 신도회 출범식을 봉행했습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의 이 회장은 취임사에서 삼성TV를 세계 1위로 올려놓았듯 조계사를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1위 도량으로 바꿔놓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격려사에서 한국불교 총본산의 위상을 확고히 하기 위해 신도 조직과 내실을 갖춘 신도 교육, 그리고 믿음과 실천이 함께 어우러지는 신행의 모범 도량을 구현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이승현 신도회장은 현재 인팩코리아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삼성전자 일본 주재원으로 근무할 당시 전자상거래로 LCD TV 사업화를 주도하며 삼성TV를 세계 1등 가전제품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신령교례회와 포교 발대식을 열어 개묘년의 새 각오를 다졌습니다. 1992년 개원 후 대구 도심 최대 포교 도량이자 교육 도량으로 성장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올봄 지리산 도량을 개원합니다. 대구 BBS 정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마련된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신령교례회와 포교 발대식. 이 자리에는 각 도량 주지 스님과 신도 대표, 임원진 등이 참석해 신년 인사를 나누고 포교 활성화를 위한 열띤 담론을 이어갔습니다. 회주 우학 스님은 불교의 교리가 수성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조금 따분하다고도 여길 수 있다며 우리 불교가 대중에게 보다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시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고 이를 포교의 축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했습니다. 이런 것이 포교의 큰 방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명상과 힐링 그리고 치유입니다. 명상, 또 힐링, 또 더 나아가서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사람 방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지 대륜 스님은 모두가 주인 의식을 갖고 맡은 바 자리에서 조금씩 성장해 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즐기고 부리고 우리가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느 것 하나가 따로 수 없습니다. 그죠?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고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한 독지가의 원력에 힘입어 올봄 지리산 도량 개원을 앞두고 있습니다. 같은 날 경주 간포 해변 힐링마을에서는 성장법회 수계 대축제가 봉행됐습니다. 성장법회는 어린 아이일 때부터 부처님 가르침의 인연의 씨앗을 심어서 그게 새싹을 틔우고 또 줄기를 뻗어나가고 또 꽃을 활짝 피울 수 있는 그런 법회, 총 3가지의 법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5세부터 29세까지로 유기적으로 아이들이 꾸준히 법당에 나올 수 있는 법회로 약 200여 명이 지금 함께 즐거워하며 법당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답습해 가고 있습니다. 수계대 축제에 참여한 새싹 줄기 꽃 버부들은 다양한 게임과 퀴즈를 함께 풀며 우정을 쌓고 수계식을 통해 부처님 제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습니다. 1992년 작은 포교 법당으로 시작해 대구 큰절 외에 국내외 10개의 분원을 두고 있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유튜브 채널 오픈 2년 만에 14만 구독자를 확보하며 온 오프라인으로 역량을 확장시켜가고 있는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는 신년 교례로 새로운 도약의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BBS 뉴스 정시훈입니다. 조계종 제22교구 본사 대흥사 회주 월우 스님이 제9대 중앙승가대학교 총장으로 취임합니다. 중앙승가대학교는 내일 오후 2시 경기도 김포의 중앙승가대 자비관 4층 대강당에서 제9대 총장 월우 스님 취임법회를 갖습니다. 취임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종단 주요 소임자와 총동문회장 성행 스님 등 중앙승가대 동문과 재학생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중앙승가대 총장 월우 스님은 1978년 천운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해인사 승가대학과 중앙승가대를 졸업했고 제12, 13, 14, 16대 중앙종회의원, 중앙승가대학교 총무처장, 제22교구 본사 대흥사 주지, 학교법인 정광학원 이사장,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장을 역임했습니다. 불교계 공익법인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신형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생명나눔 실천본부는 설립 후 지금까지 29년간 20만 명이 넘는 장기 조혈모 세포 후원 회원을 모집했고 42억 원 규모의 의료 취약계층 치료비를 지원해 왔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눈에 띄는 사업 성과를 낸 생명나눔 실천본부가 우리 사회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더욱 큰 역할을 해주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1월 11일 수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